네, 1월 1일 문재인 대표가 동교동을 찾았을 때 아무런 차 대접도 받지 못했습니다. 빈잔이 아주 눈에 띄었죠. 그러나 안철수 의원을 이희호 여사를 방문했는데 따끈한 모과차를 대접받았다는군요. 잠시 점검해 보기로 하고요. 자, 문재인 대표를 겨냥한 옛 동지들의 공격 계속 이어진다는 것 점검하겠습니다. 먼저 이희호 여사의 예방 모습 영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수고가 많은 수고했어요. 열심히 정말 최선 다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잘하시겠죠. 감사합니다. 저희 신당도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받들어서 총선 승리하고 다시 여사님에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늘 건강하시고요. 건강 가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당도 우리 많은데 많은 말씀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안 계셔가지고서 네, 1월 1일과 1월 4일 모습을 봤는데 문재인 대표 일행은 바닥에 앉혔고 안철수 의원이 왔을 때는 소파에 앉네요. 전부 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동교동에 있는 그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내린 그 의전에 절차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 좀 섭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의전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지만은 문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서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난 시간, 대답 길이, 그리고 대접받은 음식까지 모두 차이가 났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가 왔을 때는 8분 만났고 안철수 의원이 왔을 때는 20분 만났죠. 네, 따로 비공개 해동이 지난번에 문 대표 네. 때는 없었는데요. 지금 비공개 해동만 20분 정도 될 정도로 네. 안 의원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비교 영상 하나 더 만들어 봤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1월 1일과 오늘 모습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를 대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요. 양해를 좀. 아버지 여성은 몸도 불편하신데요. 예. 저희는 그렇게 계시는 것만 해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 주비가 자, 좀 시간을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은 5분 저렇게 공개리에 만났고 이호 여사와 따로 20분을 추가로 네, 만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문재인 대표는 독대를 요청했는데 거절했고 안철수 의원 따로 만났고 결국 동교동의 마음, 이희호 여사의 마음은 문 대표 쪽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듯한 인상이네요. 그렇죠? 일단은 의전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은 결국은 이희호 여사 마음이 바로 안철수 의원에게 더 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네. 그런데 자, 이 정도면 굉장히 차별적인 대우라고 보여질 법한데 일부러 그랬다고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한 20분 정도 안철수 의원과 이호 여사가 독대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물론 독대에서 어떤 내용의 대화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제 생각에는 크게 무슨 심각한 정치 현안을 놓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잘 안 알려진 독대 과정에서 전에도 이제 대통령과 뭐 여당 대표 간에 뭐 독대가 얼마 정도 있다고 할 때도 실제 심각한 내용의 대화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만 이런 시간과 뭐 대접하는 음식과 여러 가지 차이를 가지고 네. 마음대로 당신들이 장사를 해라 하는 네.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닌가. 일종의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안 한다는 식의 얘기는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러이러한 걸 가지고 당신들이 나를 이용해서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그 정도 하는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흘을 사이에 두고 두 방문에 너무 차이가 드러났기 때문에 뭐 당장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상세한 비교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소개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호 여사께서 사실은 네. 저렇게 차도 한쪽은 주시고 안 주시고 8분에 25분
바닥이랑 소파 네. 이렇게 확연히 차이 나는 행동을 하셨을 때 언론에서 이걸 비교해가지고 보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네. 아마 언론에서 다 이렇게 보도할 거라고 예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부에 어떻게 비춰질지 다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호 여사께서 저런 모양새를 연출하셨다는 건 나름의 본인의 지금의 마음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안철수 신당, 더군다나 권노갑종 고문을 비롯한 동교동계 집계들이 탈당한다고 하는 이 와중에 안철수 신당이 약간의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비치고자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관측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호 여사가 안철수 신당의 손을 들어줬다고 해서 호남 민심이 그것에 따라서 바로 다 이동을 할 것이냐 그건 사실 또 별개로 봐야죠. 그렇죠. 결국 안철수 의원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정치를 펴나겠다는 약속과 그 믿음에 대한 그 판단이 호남 민심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 사람 모으고 하는 일들이 이제 첫 번째 경쟁 국면이 된 것 같은데요. 안철수 의원이 사람 영입과 관련된 얘기를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것도 들어보겠습니다. 참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치 질서 구축에 헌신하겠다 그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도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후로 꾸준히 만나 뵙습니다. 자, 결국 누가 안철수의 새 정치에 손을 들고 같이 합류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자, 이 세 사람을 한번 저희가 놓고 평가를 좀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저희가 좀 알고 있는 건데요. 이 세 분의 합류 가능성 그리고 그 의미를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네. 먼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철수 캠프, 사실상 안철수 신당을 어떤 형태로든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네. 정운찬 전 총리나 윤여준 네. 장관, 이상돈 교수, 네. 김종인 전 청와대 수석도 같이 이렇게 옛날에 안철수 의원과 뭐 그렇죠. 이런 멘토 그룹으로 분류가 됐었죠. 네. 아마 이런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은 현재 인재 영입이란 지금 어차피 문재인 대표와 인재 영입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는 네. 문재인 대표 쪽은 새로운 인물을 어떤 형태로든 발굴하는 형 지금 개념으로 가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은 철저하게 과거에 어떤 형태로든 거론됐던 인물들, 네. 약간 거리를 뒀던 인물들을 새로 원상 복구시키는 형태가 아닌가. 네. 현재로서는 아마 이 부분 안철수 의원 쪽이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인데 네. 과연 이렇게 새로운 인재라기보다는 네. 과거에 연을 맺었던 분들을 복원시키는 것이 과연 새로운 인물 영입인가라고 볼 수 있을지 네. 아마 그 부분은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이 될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많은 분들이 그 안철수 의원과 관계를 맺었다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네. 왜 안철수는 젊은이들을 열광시키는 힘은 갖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평가를 받는 명망가들의 마음을 언제 이어서 실패할까라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좀 복원해야 되는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고 네. 이번에 안철수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네.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과거에 그런 약간 미적지근한 행태는 좀 버리겠다 네. 이런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저는 그런 부분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은 야권의 주도권 경쟁을 문재인 대표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차기 대선 행보를 위해서도 그렇게 네. 하는데 그럼 야권의 주도권 경쟁이 중도를 표방하면서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네. 정체성 혼란을 빚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정운찬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볼 때는 충청표를 상당히 의식한 전략적 카드로 보입니다. 다만 네. 그렇지만 정운찬 총리는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를 했고 네. 지금 세종시 수정안을 기본적으로 가장 밀어붙였던 당사자입니다. 네. 그럼 그렇다면 야권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세종시 자체를 원안을 고수했던 것이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 이어져 오는 정책이었고 네. 그걸 본인들의 야권의 치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이런 이해관계 충돌, 정체성 충돌을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네. 이제 구태를 벗어난 과거에 뭐 이제 한미 FTA나 제주 해군기지나 몇 가지의 이념적 혼선을 겪은 건 있지만 네. 야권이 그대로 가지고 가는 정체성과 충돌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다 풀어갈지 그런 부분들은 안철수는 딜레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윤여준 전 장관의 경우는 함께해서 헤어졌던 사람을 다시 이제 끌어오면서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복원한다 그런 메시지를 줄 수는 있겠지만 윤여준 전 장관의 경우는 하나의 징크스 중에 하나가 네. 윤여준 전 장관이 선거 책사로 있었던 대선 후보가 한 번도 실제 대선에 당선된 적은 없었습니다. 윤여준 네. 장관이 선거 전략을 짜면 선거에서 떨어진다? 그때 이제 대선에서는 대선에서 실질적으로 떨어진다. 네. 당선시키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그런 징크스들이 있고요. 이제 이상돈 교수 영입의 경우는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선 후보, 전 대선 후보의 어떤 비대위원이기 때문에 어떤 상징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박영선 당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그렇게 영입하려고 했었으나 바로 이제 친노 강경파에서 반대해서 영입하지 못했던 인물인데 어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색깔을 차별화하는 의미에서도 이상돈 교수의 영입은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분 다 안철수 의원과 손잡고 그 새 안철수 신당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죠. 현재로서는 입당까지 할 가능성이 높게 거론된다고 저희 정치부 기자들은 얘기하고 있던데. 공식적인 입당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 멘토나 여러 가지 뭐 선거 자문 역할도 가능하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김한길 전 대표, 김한길 의원인데 오늘 역시 1월 4일 새해 첫 월요일 맞아서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과연 누구를 찾았을까요? 그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도 평생 정치를 하셨는데 평생을 아주 힘들게 지내셨어요. 몸과 마음이 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가시고. 그런데 저는 마음만 힘든 거 아니에요. 아버지에 비하면 그래도 늘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편하게 정치하는 거라고 늘 저를 위로합니다. 또 아버지 생각하면 기운이 나고요. 지금 오늘 김한길 전 대표의 경우는 아버지 묘소는 파주에 있고요. 경기도 파주에 있고.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현충원도 이제 차례로 찾았습니다. 이렇게 두 곳을 찾은 건데, 그러니까 왜 맨날 항상 하는 질문 이거잖아요. 왜 또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 안 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 나의 정치적 아버지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리고 나의 진짜 아버지인 그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였는데요. 그러니까 두 분의 아버지를 찾아뵙고 어떤 탈당 이후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모색하기 위해서 인사를 드린 것이다. 개인적인 자격으로 오늘 참배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장면이 국립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이죠? 네,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 지금 헌화하면서 지금 참배하는 모습입니다. 본인의 이제 정치적 아버지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문재인 대표는요, 새로운 선대위원장을 찾는 그 노력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천상수 차장,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천정배, 김부겸, 천정배 의원은 지금 호남에서 이제 신당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김부겸 또 전 의원은 영남에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영호남을 한번 동시에 한번 석권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공동 선대위원장 카드를 추진 중이다. 그래서 또 지난 1일 날 일부 의원들을 보내서 김부겸 의원을 좀 설득하러 대구에 이제 내려보냈는데 본인은 일단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으면 전국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본인 선거를 치르기가 어려워져서 일단은 고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재인 대표 당을 추스리기 위해서 선대위원장 영입하는 노력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옛 동지들이 하나 둘씩 문재인 대표를 겨냥하는 발언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종걸 원내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매서운 비판을 내놨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탈당의 힘은 아직까지 크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가기만 기다린 것 아니냐. 나가는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성찰과 겸손한 태도 이런 것들이 없다면 문재인 대표가 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보다는 그 같은 정치를 했던 사람들 간의 예의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정서적인 평가가 더 크지 않겠나.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에 대한 예의. 혹시요 어제 문재인 대표가 탈당을 해서 비는 지역구가 있다면 과감하게 그곳에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대한민국 정치를 물갈이하겠다. 이런 말하고 좀 연결된 거 아닌가 싶네요. 떠난 자리 공천에서 떠난 사람 떨어뜨리겠다 그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이종걸 원내대표가 한 얘기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냥 좀 이렇게 좀 안아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얘기를 해서 좀 적당히 그 국면을 넘어가도 되는데 왜 굳이 좀 이렇게 아프게 말을 해서 갈등을 좀 부추길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인데, 그런데 아마 문재인 대표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김한길 의원 탈당하는 건 예고된 것 아니냐. 굳이 예고된 걸 가지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번복도 안 되는 거. 그거는 분명히 선을 긋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길게 보면은 총선이 한 100일 남은 시점에서 이제
어차피 승부는 벌여야 될 것이고 이 승부를 벌이는 과정에서 과감히 우리는 프레임을 다시 짜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보면 기존의 탈당파 의원들을 모두 싸잡아서 아마 구세력 형태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인물로 해서 새로운 세력으로 해서 구세력 대 새 세력의 프레임을 다시 짜서 철저하게 편을 가르지 않을까. 그럴 때는 오히려 선명하게 맞서야 된다는 생각을 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요. 김두관 전 경남지사 한 얘기를 보면요. 문재인 대표 대통령 노무현의 친구였긴 하지만 진정한 친노의 적자가 아니다.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네요. 저거는 좀 어떤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요. 친노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노 적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이 지금의 친노 지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보여주는 행보는 아니다. 이렇게 쓴소리를 던진 겁니다. 김두관 전 지사의 경우는 계속 어떤 문재인 대표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었죠. 네. 자, 문재인 대표 당을 추스리고 새로운 인재도 영입하고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신당파와 좀 경합을 해야 되는 건데 여권 내부도 복잡하지만 야권 내부는 정말 4분 오열되어 있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먼저 확인하고 새로운 손님 모시겠습니다.